피디님 지금 제가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하고 계시고, 그리고 세일즈도 잘하고, 지금 뭐 1000, 2000, 3000까지 벌어보신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고,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벌 거잖아요. 네, 예, 더 많이 벌려면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.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하고 티카타카도 잘해야 되고, 깊은 대화, 질적인 대화, 솔직한 네,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, 거기에서는 어쨌든 PD님이 한 상품으로 서비스를 이끄는 어떤 입장이잖아요. 그 사람은 그 이끄는 거에 있어서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이끌림을 당하는 거거든요. 네, 그렇잖아요. 예. 네. 근데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표현력인데, PD님 원래 이렇게 표현력을 이 정도는 하셨는지, 뭐 답은 뻔하겠죠. 당연히 원래는 이런 게 아닌데, 아, 뭐 이렇게 됐다, 이렇게 또 얘기할 건데, 제일 중요한 건 만약 표현력이 이렇게 좋아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PD님 한 노력을 분명 했단 말이에요. 그럼 노력했던 그 세 가지 정도를 좀 노하우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제가 확실히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. 말을 잘 하고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제가 알아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막 예시들이 머릿속에 탁탁 튀어나오는 게 첫 번째는 저는 어, 콜드콜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콜드콜을 하면서 그 변동성이 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대표님을 찾아간 것도 고객의 반대를 반박할 수가 없어서 반박을 못 한다면 고객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객을 만나게 방문시키려면 거기에서 뚫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낼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제가 받은 스크립트는 사실 상품적인 거, 뭐 음, 비교 사례. 근데 그 비교 사례 말하다가 끊기는데 다 사람들이 아, 됐어요. 끊어버린 기회조차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앞부분에 뭘 넣어야 될지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의 그 300자 스크립트를 보면서 사실 이게 된다고 되게 좀 제 분야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몰랐어서 좀 헤맸지만 대표님이 그런 걸 풀어주셨고 고객이랑 근데 그 안에 그 300자 안에 모든 심리라고 표현하면 그냥 제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심리,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듣게 하는지, 처음에 내 말을 듣게 하는 그 키워드들, 그 상태, 이걸 보면서 처음엔 모르지만 하라는 대로 막 고객들하고 해보고 근데 그 안에서 사실 300자 안에서 고객하고 뭘 어떻게 싸워요. 근데 그 300자에서 갑자기 그 원리와 그 심리를 제가 인지가 되니까 막 이 말 저 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그 퀸즈 대학에서 계속 그 섹션이라고 하나요? 그 있잖아요. 콜드콜 하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. 음, 그러면 그냥 우리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스크립트 가지고는 단박에 끊기는데 갑자기 그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제가 배운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왜 이상한 엉뚱한 말? 이 말이 안 나오네? 그리고 내 말을 이 사람이 대신해주네? 하니까 그 사람이 듣고 웃고 그러면서 티키타카가 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안에 변동성이고 그 안에 콜드콜엔 그 심리 아는 거,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연습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거절을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그거에 그 말을 알아주고 제 말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대표님한테 배운 거 외에는 티키타카가 그때 늘었어요, 저는. 저도 모르게.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마음 되게 무서웠거든요. 고객이랑 통화할 때 겁나고 막 싸워야 될 것만 같은데 무서우니까 끊고 싶고 막 그런 싸움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. 그, 그 뭐죠? 무섭고 끊고 싶었던 그 심리 속에서 배웠던 말들이 툭 튀어나오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나니까 되는 거구나 확인되면서 그때 제가 티키타카나 푸시나 뭐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엔 콜드콜이었고요. 그 안에 거저들과 제가 싸울 수 있는 걸 연습을 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의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. 유튜브 사실 지금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듣거든요. 내가 이 말 하려다가 딴 말로 샜구나. 이렇게 돼요.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봤거든요.
남편이 제 영상을 보더라고요. 보면서 어땠어?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다고.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, 이제, 말 꽤 잘하던데?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, 근데 왜 콜드콜을 하면서 좋아졌을까? 제가 이 머릿속 안에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었던 걸 제가 꺼집어냈잖아요. 말로.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지 나도 이러고 있고요. 그리고 말하다 보면 이 말 정말 다 튀어나왔는데 결국엔 속이 시원해요. 그리고 저만 보는 영상이라고 하면 제가 250 몇 개를 올리지 못했을 거거든요. 하다가 중독품 뭐 하는 거야 바보 같고. 근데 누군가가 구독자 한 명이 있고 구독자 두 명이 늘고 지금 한 150명, 아니 180명이 정도 됐어요. 그 누군가가 내 영상을 계속 봐주고 늘어나네? 그러니까 그게 그런 압박 플러스 감사함 플러스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키워드도 정리도 하게 되고 키워드 정리한 거를 또 말하다 보면서 제가 이 말도 맞아. 이 말에 지금 이런 말이 생각이다. 예시가 이런 걸 설명하면 상대방이 좀 이해하기가 편하겠다.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제가 액션이 바뀌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엔 유튜브는 그냥 일반 내가 영상으로 연습하는 것도 괜찮지만 유튜브라는 채널이 모르겠어요.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이 저를 엄청 성장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말해 되게 창피해요. 뭐 말 못한 거를 올리는 것 자체가 용기잖아요. 그리고 남들처럼 막 달달달달 외워서 한번 그렇게도 말하고 싶어요. 남들이 아닌 아이승은 대표님처럼 그냥 이거 하나 말했을 때 줄줄줄줄 막 말씀하시잖아요. 너무 그게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. 그게 그냥 단순에 된 게 아닌 걸 알잖아요. 너무 멋지시다라는 생각이 들고, 나도 언제쯤 저렇게 막 빠르게 말하지? 라고 생각은 들지만, 과거의 영상의 저보단 지금의 영상의 저를 봤을 땐 되게 많이 바뀐 걸 제가 느끼니까요. 그걸 말하다 보니까 저는 설득력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 이게 웃긴 게 어린아이들이 말 쭈잘쭈잘쭈잘 막 단어 하나 엄마 엄마 이러다가 막 갑자기 밥 줘, 맘마 이러다가 아이가 막 터질 때 말 엄청 많이 할 때 우리가 말 이걸 막으면 아이가 그때 말 못하게 되잖아요. 우리가 제가 환경이 자기의 말을 막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. 되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고 말 못하면 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? 그렇게밖에 말 못해. 점점 위축되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고 말하려고 하면 떨리고 무서웠거든요.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그냥 내 생각 누가 뭐라고 안 해요. 뭐 댓글을 달리더라도 초반에는 아예 본 사람 없었어요. 몇 명밖에. 그러니까 너무 또 편안하면서 제가 말하는 걸 제가도 보고 제가 꺼집어내니까 그 정리가 된다고 그럴까요?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인 거. 이거 유튜브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걸로 돈 버는 수단이건 아니건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좋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해야 그 다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결국엔 저의 말을, 이 표현력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게 이제 제 머릿속을 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책과 여러 가지 교육이 있기도 한데 저는 피드백, 대표님의 그 1대1 피드백.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전 킨즈 대학을 계속 반복한 거. 전 그게 저의 표현력을 어,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저는 처음 배운 거에 대한 좀 느림도 있고 빠름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 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콜드콜은 반복해서, 아니, 그 퀸즈 대학은 반복하잖아요. 근데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 네, 시간을 뺏는다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인지라 연락을 1대1 수강 신청을 잘 못할 때도 많아요. 그러면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퀸즈 대학은 제가 듣고 싶을 때 언제든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틀리고 콜드콜 연습할 때 어느 부분에 틀리고 그리고 대표님의 그 주옥 같은 멘트들이 항상 많아요.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제가 주입을 시켰잖아요. 인풋을 했잖아요. 언제나. 그 인풋된 게 그 콜드콜을 할 때나 상담할 때나 유튜브를 할 때나
갑자기 불시에 툭 튀어나와요. 저도 모르게. 그러니까 그건 저도 모르게 되어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설득력, 이 표현력이 는 거는 사실 교육의 반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걸 반복했고, 그다음에 콜드콜을 했고, 그 변동성을 겪었고,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배운 거를 거기서 끝낸 게 하고,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, 착각에 끝낸 게 아니라, 제가 이렇게 내뱉어 보니까 그리고 그 긴장감, 내가 누군가가 내 걸 듣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그 대표님 가르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자꾸 표현해 내려고 이 사람이 이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저도 이름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전보다 많이 표현력이 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 피디님이 얘기하는 게 그대로 결과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겪어가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피디님이 순서를 지금 얘기한 게 되게 재밌어요. 흥미로워요. 그게 뭐냐면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왜 성공했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표현력이 왜 늘었고 설득력이 왜 늘었고 세일즈가 왜 늘었는지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것저것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뾰족하게 표현력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? 라고 한 질문을 던졌을 때 피디님이 1번 저 많이 들었어요. 이걸 표현한 게 아니라 피디님 1번 콜드콜 말했고 콜드콜에서 어쨌든 그 심리 싸우는 거 그 연습하는 거를 말했고 그다음 2번 피디님 유튜브를 내가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담감 있게 사람들이 보는데 자꾸 내놓는 거 이런 것도 네. 용기다. 네.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속 표현력에 대한 부분들 내가 아웃풋을 한 걸 얘기했지. 마지막 세 번째 퀸즈 대학에 대해서 인풋을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왜? 네. 우리가 인생이 잘 안 변하는 이유는 그냥 유튜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강의 같은 걸 듣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인생 안 변한단 말이에요. 근데 누군가는 음, 그걸 계속 들어요. 인생이 안 변하면서도 자꾸 머리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가만히 PD님의 어떤 답변하는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PD님이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가 앞에 첫 번째, 두 번째 이미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. 아, 그게 뭐냐면 사실은 야, 네가 영화를 100번 보고 1000번 본다고 네가 영화 감독 되는 것도 아니고 영화 뭐 주인공처럼 막 그런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직접 뭔가를 찍어보고 네가 직접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싸워보고 해봐야 뭐 그게 느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말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네. 피디님 직접 몸소 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표현력이 어떻게 좋아지는 그 노력한 거 세 가지를 말해 보라고 했더니 일단 1번은 콜드콜. 2번은 유튜브. 이거 계속 우리가 했던 건데, 그거를 좀 피디님 세세하게, 세부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. 그리고 네. 3번, 이제 퀸즈 대학에 대한 부분들. 예. 그 원고를 가지고 다시, 어,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주옥 같은 멘트를 그대로 내가 해봤더니 뭐 이런 어떤 네. 네. 결과들이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.